첫 번째 이야기, 유정재의 하얀 조끼.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제목은 하얀 조끼이고요. 이야기는 수희라는 한 여자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수희의 소개팅 날입니다. 한 아름다운 카페에 저처럼 이렇게 하얀 조끼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는 우리의 주인공 수희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턱을 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서로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하얀색 조끼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깔끔한 외모의 희태는 수희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희태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수희의 매력에 빠져갔다. 첫눈에 서로가 운명의 상대임을 알아본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6개월 후 둘은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 생활 2년째.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희태는 야근에 철야 근무까지 수희를 볼 시간이 부족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둘은 연애 시절만큼이나 서로의 사랑에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신혼 같던 어느 날, 오빠 잘 갔다 와. 여보, 오늘 당신 자주 쓸게.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그래.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희태가 여느 날과 다르게 수희의 차를 빌려갔고, 할 수 없이 수희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날 밤, 희태는 자정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던 수희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여보세요? 네? 남편이 교통사고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태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희태를 잃은 슬픔에 수희는 한동안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희태가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수희도 이젠 희태의 죽음을 인정하고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남편의 옷만은 여전히 태워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옷장 속의 옷들이 뭔가 이상해 보였다. 분명 깨끗이 빨아서 넣어두었던 옷들인데 마치 누군가 입었던 것처럼 누렇게 때가 묻어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곳곳에서 놀라운 일은 계속됐다. 어느 날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남편의 면도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분명 옷장에 넣어둔 남편의 옷들이 마치 누가 입었다 벗어놓은 모양으로 세탁물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검게 때가 탄 채 말이다. 남편이 어질러 놓은 것만 같은 집안을 정리하며 수희는 남편이 죽기 전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흔적들은 점점 뚜렷해져 갔다. 수희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착각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희의 직장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기영 씨? 그는 남편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며 수희와 만나길 원했다. 이렇게 불쑥 뵙자고 한 건 희태의 부탁 때문입니다. 최근 수희 씨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수희 씨 혹시 잔존 사념이라고 들어봤나요? 잔존 사념이요? 예. 수희 씨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건 희태의 귀신도 아니에요. 수희 씨 마음속에 남아있는 희태에 대한 기억이 형성화돼서 나타난 거죠. 그런 걸 잔존 사념이라고 합니다. 기영의 말에 의하면 희태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수희 몰래 주술사 일을 해올 정도로 남다른 예지력이 있었던 희태는 주술로 사람들의 사주에 낀 애군이나 원한을 막아주기도 했다. 남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군요. 희태의 주술력이 워낙 강해서 죽은 후 타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자취마저도 강한 겁니다. 결국 희태를 생각하는 수희 씨의 간절한 마음이 그 기억을 현실 세계로 불러낸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며칠 뒤 침실에 혼자 누워있던 수희는 마루의 인기척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맥주 캔에는 사람의 온기까지 남아있었다. 분명 남편이었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야? 수희,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집에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잔존사념이든 귀신이든 분명히 뭐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착각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긴장했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수희 현기증을 느끼고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수희가 눈을 뜬 건 병실 안. 그 사이 그녀는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도 소식을 듣고 기영이 찾아왔다. 기영은 수척해진 수희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기영 씨, 난 분명 느꼈어요. 분명 남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건 희태의 잔존 사념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잔존 사념의 존재감이 강해질수록 수희 씨의 기력은 쇠해지고 수명도 짧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줄 알고 희태가 살아생전에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요. 수희 씨는 퇴원 후 집에 가서 제 말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건 모두 희태가 지시한 사항들입니다.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잔존사념으로부터 수희를 보호할 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했다. 아침에 희태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상을 차리세요. 그리고 녀석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던 흰조끼 있죠? 그걸 잘 다려서 소파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수희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와, 오늘 반찬 죽이는데? 그건 분명 남편 희태의 목소리였다. 잠시 정막이 흐르는가 싶더니 내가 좋아하는 흰 조끼도 다려놨네. 와, 그동안 이 옷 참 입고 싶었는데. 그런데 당신 눈 감고 뭐해? 이 옷이 왜 이래?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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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명이 들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수희 조용히 눈을 뜹니다. 바닥에는 하얀 조끼와 남방, 바지, 양말 이런 것들이 사람 모양으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만 녹아서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남편의 잔존사념 앞에서 수희는 1년 전 그날처럼 다시 큰 슬픔에 빠졌다. 잔존사념이 입은 흰 조끼는 희태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이었다. 무슨 옷을 그렇게 아껴 입어? 쓰다듬지 말고 좀 입어. 난 당신이 이 흰 조끼 입었을 때가 제일 멋지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이 옷은 당신이랑 연애할 때 설레이고 사랑했던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옷이라 내가 일부러 아껴 입는 거 몰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알았지? 희태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잔존사념을 없애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잔존사념도 똑같이 그 흰 조끼를 강력하게 원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리고 죽기 전 그 흰 조끼에 강력한 주술을 걸어둔 거고요. 그럼 그 흰 조끼에 남겨둔 남편의 주술이 잔존사념을 없앤 건가요? 희태가 걸어놓은 주술은 결국 수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잔존사념을 없앤 겁니다. 수희 씨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목숨을 바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 희태는 어느 날 잠든 수희를 쓰다듬다 우연히 수희의 미래를 보게 된다. 수희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어른어른 보이더니 큰 사고가 나 끔찍하게 죽는 모습이었다. 수희와 수희의 차는 서로가 악연이었고 그 죽음은 바꾸기 어려운 수희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수희의 끔찍한 미래를 본 기태는 어떻게든 수희의 운명을 바꿔보려 했다. 기태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봤지만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희태는 자신과 수희의 목숨을 바꾸는 것만이 수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제 차를 몰고. 수희 씨는 희태에 대한 잔존사념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조만간 희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희태를 잊게 되더라도 수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희 씨의 삶은 희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오빠 잘 갔다 와. 여보, 오늘 당신 찾아왔을게.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그래. 희태가 죽던 그날 아침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간 것 외에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희태의 뒷모습. 참, 여보, 사랑해. 빨리 가. 늦겠다. 하지만 분명 그날 희태는 달랐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